자, 여러분들, 제가 2016년도 초쯤에 재테크 책을 한 권 썼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뭐 대체로 유튜브든 어디서든 잘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출판사 쪽이랑 뭔가 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책이 나오는 시점에 되게 오탈자가 많고 뭔가 좀 문장이 잘 가다듬어지지 않고 뭐 그런 일종의 편집이 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출판이 됐었던 책이라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해서 그 책을 좀 잊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뭐 책 썼다는 얘기도 그때 이후로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뭐 한번 오랜만에 한 5년이나 지났잖아요. 5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과거에 제가 책을 어떤 내용을 썼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과거에 그 5년 전에 책에 썼던 내용이 지금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책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되 그냥 무턱대고 막 고수익을 내는 투자보다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실현 가능한 수익을 복리로 계속 쌓아가면,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자산이 성장해 나가는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지 뭐 엑셀로 표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 그럴 법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지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재테크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레버리지의 개념을 좀 아셨을 텐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 투자, 이렇게 좀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돈으로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투자가 뭐가 있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 갭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빚을 낸다던가 아니면 전세금 같은 걸 껴서 내 돈이 아닌 돈까지 껴서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은 한 2억 있는 사람이 8억 전세 끼고서 1억 집 산다, 뭐 이런 거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더 넓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는 내 돈, 내 자본금 외에 돈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자본 더하기 부채, 여기 부채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은행, 빚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이 아닌 거, 외부에서 끌어다 온 돈은 그냥 통칭해서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채,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더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회계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본 더하기 부채가 곧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내 통장에 있는 돈 100만 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 그리고 내 돈이 아닌 것까지 해서 그 모든 게 내 자산이 되는 거고, 내 돈이 아닌 것까지 포함돼서 내 자산인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겠지만, 실제 경제 활동을 하면은 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있잖아요. 그 소득은 대부분 다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자산의 소유주인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을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눈 떠서 투자를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로 막 돈을 엄청 벌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책에서 어떻게든 좀 사람들이 이 자산의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레버리지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늘 한결같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거면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의미 있는 투자라는 거는 최대한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박하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익 만들어냈어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그런 뭐 자산의 개념, 그러기 위해서 레버리지도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거는 1년에 8% 정도의 수익만 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8%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야, 1년에 8% 정도 나오면 부자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균형 잡힌 숫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금융 선진국에서도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을 논할 때 이 8%를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1년에 8%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균 8%? 야,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부자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으로 8%라고 해봤자 80만 원 아니야?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기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봐요. 1년에 8% 수익률을 내려고 주식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속으로 아니 8%는 너무 낮은데?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8%면은 괜찮죠?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뒤돌아서 한 달에 8%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이 8%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책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고백하면 1년에 뭐 8%? 모르겠습니다. 8%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10%, 뭐 많이 나오면 1년에 20% 이런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루저처럼 사느냐? 뭐 비리비리하게 사느냐?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십몇 년 전에 경제 생활을 처음 할 때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몇 년 있어서 결혼할 때도 정말 가진 거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살았던 신혼집에 다녀왔었는데, 야, 이런 데서 내가 살았구나,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와이프랑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남짓 지난 지금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많이 발전을 했고, 주변 또래에 비해서는 확실히 앞서 나가요. 그게 제가 뭐 대단한 투자자여서 뭐 워렌 버핏처럼 엄청난 현인이어서, 투자의 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균보다 조금 위? 평균 정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를 복리로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이 투자에는 부동산도 있고요. 뭐 과거에는 이제 펀드도 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되게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되게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높은 수익률도 따라와요, 하다 보면. 그런데 되게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에 떨어지죠. 이런 역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평균적인 수익률로 야, 내가 8%씩 1년에 내면은 나중에 그래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큰 자산을 굴려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주식 실력이 있다면 지금처럼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억, 2억, 3억, 4억, 10억, 20억, 30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승자가 되려면은 어쨌든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큰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이 내게 되고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혹은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식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주식 공부 외적으로도 내 경제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자산 배분,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5년 전에 제가 그 책 썼을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요, 그때 5년 전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너무나도 많았어요. 빚을 내면은 그냥 망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빚내서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갖고 잘못돼가지고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기사들 찾아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 내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 자본금만이 아닌 걸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투자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빚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막 고리로 막 그런 어디 사채 빚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뭐 사채랑 다를 게 없습니다. 미수 같은 거 해가지고 반대매매 맞아가지고 청산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큰 자금을 불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때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그때 갭 투자를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어떨까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동산만 그런가요? 모든 투자 시장, 모든 자산 시장이 못해도 2배 이상은 뛰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거품이 꺼지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뭐 주식으로 따지면 리밸런싱을 하면서 내 자산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내가 자산을 최대한 많이 투자에 넣어둘 수 있으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회가 오고, 그러면서 자산이 또 불어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주식으로 제가 이제 제안하는 현실적인 수익률은 과거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1년에 10%에서 2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1년에 10%가 안 나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는 해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서 뭐 15%, 20% 내면서 한 평균적으로 10% 이상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뭐 5년, 10년 정도만 지나도 되게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은 따르죠. 내가 최대한 큰 금액을 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뽁짝뽁짝 하면서, 이 100만 원이 뭐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이거는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 뽁짝뽁짝 하면서 1년에 10% 수익 내서 만족하고 20% 수익 내서 만족하고, 이건 좀 아니죠. 근데 지금 내가 100만 원 밖에 없을지언정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저축도 하고 늘려나가면서 이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만들고 1000만 원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 수익률도 또 더해지고 그러면서 3000만 원이 되고, 또 수익률이 더해지고 내가 일해서 번 돈 더해지고 그러면서 1억이 되고, 이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내가 꾸준하게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부동산 갭 투자 이런 거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은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비중,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물량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주가라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딱 사놓으면은 뭐 재수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손해보는 거고, 재수 좋으면 올라가고 돈을 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 매수 가격에 맞춰서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 매수 가격을 이렇게 낮춰갈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러면서 물량도 바뀌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내 평단을 낮추려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물타기를 하면 물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평단을 계속 낮춘다?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내려가는 와중에 비중을 좀 줄여내기도 하고, 그 와중에는 일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겠죠. 손실도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우선 목표인 내 평단을 현재 가격에 맞춰서 따라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비중 컨트롤을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현재 가격과 내 매수 평단가가 균형이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주가가 반전을 하면서 상승을 할 때 온전히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균형이라는 말로 퉁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에 좀 공감을 한다면은, 근데 나는 레버리지가 아직 잘 모르겠다, 레버리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인터넷에서 레버리지 투자 뭐 이런 걸로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내가 주식에다가 접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빚내 가지고 영끌해서 주식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해도 될 만큼 내 실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말하지만 급등 단타, 무한 물타기 뭐 이런 거는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물량을 유지시키면서 그리고 평균 내 매수 평단가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균형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영상 말고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매일 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그 영상 길이도 짧지도 않아요. 막 짧은 게 10분입니다. 길면은 막 20분, 30분, 40분짜리 영상도 있고, 예전에는 막 1시간짜리 영상도 있어요. 그거를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지금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거를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또 표현을 하는데, 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소위 말하는 고수는 실전 매매에서 그 균형이란 걸 어떻게 잡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고 다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들 같이 보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하단에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으로 바로 가는 링크도 좀 걸어 둘게요. 그 영상 설명을 보시면서,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보시면서 거기로 가셔서 또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과거에 썼었던 그 책 내용 좀 요약해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주식을 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